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차 현직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장에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보합권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좀 흐름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예전부터 이미 예측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나게 빠질 것이다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오전장에는 이렇게 지수가 한번 좀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 부분을 다 말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급락을 말아 올렸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바로 외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급락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규제 그리고 반도체 규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규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고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선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악재 소멸, 악재 해소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자, 볼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9조 5천억 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못 받나,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최대한 어떻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 정부의 뭐 보조금 정책, 예전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에, 그리고 현재 공화당이 추진했던 보조금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담할 수 없다라는 또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추진도 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식판에 정말 오랫동안 20년 넘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항상 힘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돼도 항상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항상 또 위기를 다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또 조율이 다 가능한 것이고,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예전부터 항상 그래 왔듯이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악재가 다 선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바닥 구간이 무조건 맞습니다.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오늘 이 당일 수급을 보면요. 개인 투자자분들 드디어 키움증권에서 순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볼게요. 맥쿼리 증권, 현재 시트그룹, CLSA, UBS, 지금 현재 외국계 지금 창구들에서 숲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 또 외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점차 흐름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흐름들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 타점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이평선에 대한 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난주 주봉을 일단 양봉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번 주 주봉은 이제 이틀 정도가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일 혹여나 좀 양봉으로나 그냥 밑꼬리를 달고 양봉 정도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추세는 이제 반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려스럽게 말씀들을 하시던 게, 이 10년선, 2004년도부터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이 10년선에 대해서 혹여나 깨지면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깨지면 저는 이 IMF 우리 98년도
경제 위기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와야 이렇게 깨진다고 봐요. 이거는 무조건 저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적인 계속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결국 개인들의 물량들은 여기서 지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게 또 뭡니까? 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이죠. 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인 건 맞지만 이 신용잔고를 털고 앞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그러니까 큰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큽니다. 이 신용잔고가 지금 거의 조 단위로 쌓여 있었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 8만 원, 7만 원, 6만 원 이렇게 저점 이탈을 할 때마다 개인들이 거의 5조가 넘게 매수가 나왔었죠. 그러면 얘들이 이 물량을 털기 위한 작전을 분명히 나타낼 것이고 이 물량이 털리는 그 순간부터 한 번 더 외인들의 큰 수급과 함께 확실한 상승 시그널을 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타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 지금 예전에 저점을 2022년도부터 저점을 찍고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총 5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5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조정 파동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ABC 형태의 세 파동이 나온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조정 파동이 진행 중이고 우리가 지금 이 타점에 대해서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한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조금 더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기간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 다 털려 나가요. 야금야금 털려 나간다고. 혹은 우리가 진짜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깨면 왜 우리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저점 최근에 나왔던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수 심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에 대한 매수 심리를 깨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의 가격은 낮아졌지만 이 매수 심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 이런 데서 우리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세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가 88,500원 이전에 고점까지 뚫어줄 수 있느냐? 저는 단 한 번에는 뚫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또 거시경제 측면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측면으로도 볼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강세로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 구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좀 더 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간은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제가 타점을 여러분들께 항상 실시간 장중이라도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흐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표들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거시경제 측면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시경제 측면으로 뭘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아마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우리가 최근에 정말 오랫동안 미국 그 금리가 동결이 되었다가 이제서야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은 나오지만 한 번은 역사적으로 지수가 급락이 나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급락. 지금도 반도체 지수,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지금 모든 걸 통틀어서 미국 시장이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이 폭탄이 한 번씩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 폭탄이 터지는 시기가 언제냐? 이 삼성전자 외인들 돌아오면서 한 번씩 고점 만들어내고 이렇게 7만 원 정도 한 번 더 돌파를 하면 개인들이 여기서 달라붙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고점을 나타내고 여기서 한 번에 미국 지수의 급락과 함께 주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저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저점까지는 깨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이 고점 신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금화를 해야지. 예수금을 확보를 해야지. 이 예수금을 확보를 하고 현금을 확보를 하고 내가 여기서 앞으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끌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계좌를 결정해 나간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장중 타점이나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이 타점 시그널에 대한 지표, 타점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타점을 잡을 때 정말 유효하게 쓸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릴 거고, 지금 트럼프 이슈로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지금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외인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분명 여기에 대한 섹터의 흐름이 앞으로 저는 대형주보다 이런 어느 정도 소형주나 테마주 형식으로 돈이 또 돌만한 흐름과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항공 우주나 지금 어느 정도 지금까지 못 올라갔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장 분석과 섹터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고, 이렇게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소액으로라도 이런 섹터 분석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종목들을 좀 다양화해 나가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장전 그리고 장 마감할 때마다 이런 섹터 분석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응도 같이 좀 브리핑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삼성전자 절대 매도할 타이밍 아니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